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복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복권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지난해 로또와 인쇄, 또 전자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이 10% 증가를 해서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난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복권 구매가 늘어난 걸까? 그리고 이 고용과 복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또 판매가 증가한 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경제활동 그리고 고용이 위축됐던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이 복권 구입하실 때 마음은 다 제각각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평균적인 걸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런 경기에 좀 안 좋은 경기들, 이 경기 충격과 오히려 이게 좀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게다가 일자리 잃은 시민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도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벌어들이는 게 적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도 적겠죠. 네. 그럼에도 복권 구입은 이 소비 추세를 그대로 역행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로또 판매가 증가한 이유, 살림이 더 어려워질수록 저처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처럼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 완전히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복권 열풍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는 복권을 사는데 한 달 평균 590원을 썼습니다. 2019년과 비교를 하면 7.2% 늘어난 수치고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분기별로 꾸준히 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복권 소비가 바로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좀 어렵다 보면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데 오히려 복권 구매는 늘었다. 이 점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로 또 예를 들면 역전하고 싶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복권 사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일종의 탈출구로 여기게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좀 사실 씁쓸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국내 소득 분위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의 복권 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올해 복권 소비 지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6.7%나 상승했습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의 복권 소비 지출 증가율이 9.4%에 그친 것과 비교를 하면 이게 증가율만 비교해도 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소득별로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소득별로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세대별 혹은 뭐 성별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분석하는 박 기자. 최근에 복권 소비 트렌드는 여성들의 구매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중은 2016년 28.2%에서 지난해 45.3%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성들에게 쏠린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 이것도 좀 씁쓸한 점이긴 한데 충격을 직접 받은 대면 서비스업은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특히 여성들에게 좀 컸던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상반기에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컸던 상위 3개 업종이죠. 교육, 숙박, 음식점, 보건업 등의 경우에 위기 직전인 지난해 1월 기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38%입니다. 13%인 남성 취업자를 크게 웃돌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핵심 노동 연령대로 분류되는 25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 취업자를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남성의 약 1.7배였습니다. 여성들이 그 취업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대별로 좀 보면 20대 취업 문턱 못 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분석과 설문에 특화된 제 박 자료를 기자. 또 하나 보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의 절반가량인 47.2%가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직업별로 한번 좀 볼까요? 직장인이 68.6%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가 누구냐?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53.6%였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죠. 예.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희망을 사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 이런 구매 성향, 사실 복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영향이 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한방이다. 뭐 인생 역전의 힘이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한 10억 있는 건데 일상 속의 작은 재미다, 여유다.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일확천금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역전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심리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 사례를 많이 봤지만 네. 복권은 내가 사서 내가 번호를 확인하는 건데 무슨 피해 사례가 있는 거죠? 로또 당첨, 이제 운이 아닙니다. 기술력으로 예상번호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라고 보면 어떠십니까? 그런 느낌이 식으로 오시나요? 또 사기를 치는 거군요. 그렇죠. 솔깃하잖아요. 네. 이게. 이게 진짜 뭔가 패턴이 있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서 알려준다라는 그런 사이트가 지금 쳐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런 로또 번호를 예측한다? 그분은 로또 번호 말고 다른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이죠, 그분은 신. 이미 로또 1등을 했었어야죠. 사이트로 굳이 사람들 모을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로또 계속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당첨 번호 예측해준다는 업체들은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악용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이런 서비스로 최근 5년간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모두 2억 2,84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박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네. 자, 한 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내년에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조, 건설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이상에서 여전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가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끼임사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23,473개 사업장 가운데 15,108개소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당장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예. 현장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당장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는 것도 잘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요즘 춥습니다. 날씨 이렇게 추울 때는 살얼음 때문에 건물 밖 작업 통로 등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자칫 잘못했다가 추락을 하고 이런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지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가 단속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 현장 점검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묻기에 앞서서 예방을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더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다양합니다. 소액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뭐든 독이 되겠죠. 오늘도 박상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